수술적으로는 위험한 것은 뭐다? 수술 외에 환자 케어에서 위험한 거가 상주하느냐 여부. 안녕하세요. 하나의 성형외과 손형빈 원장입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윤곽 수술을 대부분 위험한 수술로 보고, 두 번째는 지방 흡입 수술을 위험한 수술로 봅니다. 윤곽 수술은 수술 자체의 위험함도 있지만 수술하고 나서 회복할 때 안쪽에 생긴 부기가 기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서 입원을 하셔서 간호사와 의사가 보는 가운데서 무사히 수술을 마친지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건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수술 중에 한 개고, 지방 흡입 역시나 조금 뽑는 게 아니라 대량 지방 흡입을 할 경우에는 복부에 지방을 녹이는 그 용액이 있습니다. 투머센트라는 용액인데 여기 이제 리도카인이 들어가고 에피네프린 같은 것들이 믹스해서 몸에 배포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 흡수가 되면서 리도카인 중독증 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술 끝나고 나서 한 6시간에서 8시간 사이에 어지럽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혈전이 둥둥둥둥 혈관을 떠다니면서 머리나 아니면 가슴을 막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지방 흡입에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장 위험한 거는 그 병원의 마취과 원장님이 부재인 곳이 제일 위험합니다. 서울의 일부 병원에서 사고 난 거 아시죠? 코 수술을 하는데 수술 도중엔 그 마취과 전문의 쌤이 안 계시는데 나가서 상담하고 다시 들어오고, 간호사가 마취 도중에 지키고 있었는데 환자의 그 바이탈이라고 그러죠. 환자의 상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정확한 약물 주입을 하지 못하고 산소 주입을 못해서 사고가 난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뇌사입니다. 수술 자체는 위험하지 않지만 수면 마취를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지방흡입, 코수술, 모발이식, 여기에서 뇌사가 생긴 경우가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의사는 수술에 집중을 하고 마취과 원장님은 고객님의 마취를 원활하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마취 사고 났는 거 보면 지방흡입을 하면서 한 손으로는 수술하는 의사가 기관 삽입을 해서 이렇게 산소를 주고 이렇게 동시에 하는 경우가 CCTV 찍혔어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또 한 가지는 마취과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프리랜서 마취과 의사가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사고가 났는 게 뭐냐면 코 수술하고 프리랜서 마취과 의사가 바로 전신 마취에서 기관 삭관을 빼버리고 그냥 집에 갖는 경우죠. 전신 마취의 경우에는 이 삭관을 부드럽게 빼야 되는데 갑자기 빼버리니까 기도가 막혀서 뇌사가 된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다 공개된 CCTV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수술적으로는 위험한 것은 뭐다? 윤곽 수술, 특히 턱 수술 위주. 수술 외에 환자 케어에서 위험한 거, 마취과 전문의가 상주하느냐 여부, 그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것이 의사가 생각하는 위험도입니다. 교과서에 가장 만족하는 수술, 미국인 대상으로 만족하는 수술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가슴 축소 거상 수술입니다. 가슴 축소. 우리 가슴이 굉장히 크신 분들은 여기 가슴 밑에 습진이 생기시고 목 디스크가 떠나질 않아요. 근데 그 수술을 하는 즉시 목이 가벼워지고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가슴 축소는 통증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 만족하시겠습니까? 가슴 확대보다 더 만족스러운 게 가슴 축소, 가장 압도적인 만족도고요. 그 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들 만족하시는 게 맞습니다. 가슴 확대 굉장히 만족을 하시고요. 남성분들에 있어서 이 모발 이식이 정말 만족이 큽니다. 남성분들은 자기의 본의하고 다르게 탈모가 되는 과정을 대부분 갖는데 M자부터 시작하잖아요. M자 모발 이식을 하면 그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한 5년 전,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쁨을 맞이하게 됩니다. 남성은 정말 만족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한바.